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연이어 들어오는 경제 경고 등 특히 정부의 이딴 정책 강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져만 가는데 최저임금 인상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불만은 쌓여가지만 그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 이에 현장을 누비며 중소기업의 신문고가 되어주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등장했습니다. 각종 민원 해결부터 규제 완화까지 아직은 좀 생소하지만 꼭 필요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맹활약 중인 제주 KC그룹 박주봉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말이죠. 중소기업 현장 얘기 좀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 합니다. 한국 경제가 요즘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특히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당연히 어렵겠죠. 누구를 모시면 우리 중소기업 실상을 좀 잘 들어볼까 했더니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는 그런 직위가 있네요. 중소기업부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모셨습니다. 박주봉 대주 KC그룹 회장님이신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이렇게 드렸는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좀 낯설어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뭐 중소기업 실상을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드려도 될까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 옴부즈만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물론 우리 기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네네. 그걸 제가 4개월 동안 취임해서 지금까지 느낀 점이거든요. 근데 옴부즈만은 사실 스웨덴에서 전래된 얘기인데요. 대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리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사람을 옴부즈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2009년도에 도입이 되어서요.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 소상공인을 애로사항을 대변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2009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들어보긴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예. 낯선데 그동안에 좀 활약이 좀 부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사실 중소기업 시대라고 할 정도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잘 키워보자 뭐 이러고 있어요. 예. 사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포지셔닝이시기도 하고 오늘 그 중소기업 지금 실상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네. 중소기업 옴부즈만 왜 이런 걸 처음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중소기업 청도 있고 뭐 부서도 있고 정부 조직만으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정부 조직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옴부즈만의 직업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억울한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하는 일과 조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담을 풀어주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옴부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 관심과 이해 구조를 가질 수 있겠군요. 예. 중소기업의 현장의 애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정부와 가운데 서서 절충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옴부즈만께서 기업을 또 실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시청자분들께서 저 기업 하다가 저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이해관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전혀 그런 거는 저희가 그 마음속으로 또 다짐을 했고 정부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자리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 옴부즈만께서 그 일을 꼭 해보고 싶으셔서 재수도 하셨다고 그러고 또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도 한번 출마를 하셨다고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그 공직에 좀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제 공개할 그 공모를 할 때 한 15명 정도가 공모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옴부즈만 요번에 선임하시면서.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종 면접에 제가 2-3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면접을 할 당시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이
기업이나 열심히 하지 업무지원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네, 그 네. 장관님께서 하시더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후배들에게는 이런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네. 그동안 경험과 경륜을 후배들에게 알려줘서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하는데 힘이 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네, 네. 저보다 더 많은 열정과 저보다 더 많은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네. 난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ombudsman이 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후배 기업인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후배이기 이전에 뭐 동료 기업인들에게도 사실 이 중소기업들의 애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상대하면서도 참 힘든 과정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참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참 기업들을 참 어떤 측면에서 힘들게 하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네. 기업을 해보신 입장에서 옴부즈만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부 정책이라든가 노동 정책은 그런 대로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속도라든가 또 중소기업인의 목소리가 더 세심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복으로서의 좀 애티튜드, 태도, 봉사 자세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안 느끼십니까? 제가 기업을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기업인들보다는 사실 그 뭐랄까 좀 주인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 처리도 말이죠. 좀 3, 4일이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덜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사실 뭐 2월 달에 선임이 되었으니까 아직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일선 현장에 뭐 거의 100곳 가까운 곳을 다니시고 애로사항 저 해소 한 건이 무슨 몇천 건을 넘어갈 정도로 뭔가 기존에 이제 미리 이렇게 눈여겨 봐왔거나 했던 부분이 많으신가 봐요. 아예 그냥 딱 뭔가 작심하시고 뭔가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 중점 두고 지금 활약하고 활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생활 밀착 규제 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소상공인, 아주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려서 뭐 손톱 및 가시라든가 조그마한 문제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려고 현장을 많이 뛰고 있고 일주일에 2회 이상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그걸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뭐 고물상 양성화 뭐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밌네요. 사실 이제 고물상이라는 게 한 20, 30년 전에는 그 넝마주의 이런 걸로 표현됐었거든요. 그랬었죠. 저희들 세대에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세대가 오면서 고물상, 지금 자원 수집 재활용 가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저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 도시가 팽창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생활 밀접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2013년도 통계로 한국에 한 12,0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12,000개가 거의 무허가로 이렇게 그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지 규제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제가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돈을 벌어야 조금 큰 데로 가는데 여기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밖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돈을 그럼 왜 못 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년에 몇 번씩 과태료를 맞는다. 그 과태료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와 지자재 업체가 협력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선진국을 가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딱 규제를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해서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을 나타내는 그렇죠.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요. 종이를 주워온다거나 빈 병을 주워온다거나 헌옷을 주워와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고물상에 갖다가 팔거든요. 그래서 용돈도 벌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청소를 해주니까 아파트의 주택지의 그
깨끗하게 이렇게 청결도 유지해주고 네, 네. 그런 좋은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요. 어느 일방이 아닌 양쪽에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네. 또 균형 있는 어떤 해법을 찾으면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실제 이제 지난 한 1년여를 보면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다든지 또는 이제 그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주셨어요, 사실. 너무 가파른 행정 같은 경우 좀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데 왜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그동안 왜 기업 쪽에서 안 나왔을까요? 기업들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상당 부분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 소리를 잘 못 냈던 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기업인들이 그런 문제는 더욱더 협단체를 통해서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또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 옴부드만께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정부든 국회든 어디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도 협단체를 많이 만났고 또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고 더군다나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대충은 다 최저임금 문제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거를 다 듣고 관련 기관 또 정부 또 여러 가지 저희하고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에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 그것들이 다시 여러 가지에서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한 것도 그런 건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업종이나 분야별로 좀 차이는 다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지금 한국 경제의 흐름 어떻게 기업인들은 어떻게 지금 느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업종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그 대기업을 납품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런 대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근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해도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좀 영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한테 또 우리 임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우리 옴부드만께서는 이게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요즘에 모든 중심이 이제 국회 쪽에 많이 가 있다 보니까 국회 쪽을 향해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요.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데 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활동을 좀 트셨습니까? 예, 그동안 옴부드만 활동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국회 활동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근데 국회 활동이 왜 중요하냐고 이렇게 이번에 와서 보니까요. 국회가 모든 법을 만들고 모든 법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것이 곧 기업에게는 규제고 그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법을 만들 때 서로 우리 사용자라든가 기업인들이 가서 계속 법을 만들 때 어드바이스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법을 만들면 법을 만들 때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사용자가 가서 어드바이스를 안 해놓으면 사용자들, 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에서 활동을 해야만이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국회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은 지금 그러면 상임위에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시간이 허락하면 설명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뭔가 그 당 쪽과 연결을 해서 아주 좀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뭔가 이게 설명 또는 보고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계시는 건가요? 어때요? 크게는 각 당에도 가서 저희가 정책위원회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정책위원회 가서 설명을 하고요. 법을 정책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각 법이 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가서 법을 위반할 때부터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협업해서 그 법을 어드바이스를 하면 우리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제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규제 기업들이 애를 갖고 있는 규제를 없애는 데 관심이 있을 텐데 하층 기업 눈높이 심의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기업들의 어떤 에러를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게 되겠는데 이쪽 좀 더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 위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옴부즈만 위원회가 하는 일은 맨 먼저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정부에 권고하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권고하기 위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그걸 하면 정부에 건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각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매라든가 입지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어드바이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거기다 옴부즈만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그쪽으로 모아보시겠다 이런 뜻이군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민생 규제 현장 토론회 이런 걸 하셨네요. 여기서 특히 뭔가 성과가 좀 있었나요? 제가 인천은 굉장히 제가 잘한 곳이고 또 인천에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터전이나 마찬가지인 데거든요. 인천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속 정부에서 드론이 뜨고 있는데요. 드론 교육장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업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조그마한 규제 때문에 교육장과 실험장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해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번 규제 토론회에서 우리 시장님과 또 관할 구청장님들께서 협조해 줘가지고 완화시켜서 해결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째 하여튼 좀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뭔가 이쪽에서도 새로운 우리 좀 비즈니스가 일어나도록 해보자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근데 벌써 중국이나 다른 쪽들은 지금 엄청나게 비상을 하고 있던데 우리 쪽이 그런 것만 봐도 좀 너무 더디지요. 그런 같은 부분들은 이제부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심각성을 알고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지금 해 나가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이 전국을 돌면서 한번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당장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예, 17개 시도를 다 돌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 경기도, 울산, 그다음에 부산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옴부즈만께서 특히 몇 개는 내가 요 임기 동안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가 3년입니다. 네, 3년 동안 요거 꼭 좀 해놓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들끼리 과도한 경쟁을 시켜서 꼭 원가 이하로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좀 고쳐놔야 되겠다. 또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구매를 할 때 지금 최저 입찰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적정 입찰제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어느 정도 이문을 준 상태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이제는 유럽 선진국이 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거래할 때 반드시 꼭 원가 이하로 구매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좀 바꿔놓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옴부즈만도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동반상생 성장위원회라는 또 위원회도 있어서 그쪽도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대기업과의 그 관계도 하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부라고 이제 처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중소기업들 좀 더 살만해졌습니까? 중소기업부가 된 이후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관심과 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기대를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는 적어가지고 조금 실망을 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새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워밍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워밍업을 지금 거의 많이 이제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 아마 중소기업부가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점수는 약간 실망이시군요. 앞으로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부 부처와 장관님 얘기 잘 들으시겠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모시고 이 중소기업의 요즘 그 현장, 그 애로와 앞으로의 그 옴부즈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해석학의 통찰을 들어보는 월드나우입니다. 주식회사에는 기업마다 이사회라는 것이 있죠. 주주총회 말고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이 이사회의 그 크기라고 그럴까요? 이사의 숫자는 몇 명이 적당할까요? 런던 경제대학의 더크 젠더 교수는 이사회의 사이즈가 그 기업의 성과와 심지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And very specifically, does the size of the board of directors matter for firm performance and value? Now, those are genuinely difficult questions to get at. However, we have discovered a setting in Germany that allows us to come up with some very succinct answers to those, and we've arrived at what are some very important conclusions. In our study, we use minimum board size requirements that apply to German companies. It's 12 directors for companies below 10,000 employees, 16 directors between 10 and 20,000 employees, and 20 directors for the even larger companies. Now, in our analysis, we focus in on that 10,000 employee threshold, and we compare the companies just above the threshold, which are forced to have a large board, to companies just below. Probably most strikingly, we find that profitability, measured as the return on assets, drops on average from about 7% to only about 4 to 5%. Now that is a really, really sizable drop. And we also find strong evidence that stock market valuations drop right at this 10,000 employee threshold, and that the announcement returns or the stock price reactions to acquisitions announcements are much worse for firms just above the threshold compared to firms just below. We also look at the introduction of these new board side requirements in 1976, and we find perfectly consistent evidence. Companies affected by these new board side requirements, see their profitability and market valuations fall. The takeaway from this research is that boards genuinely matter. Boards become ineffective, firm performance suffers. As boards become too large, they become ineffective, and once again, firm performance, firm value suffers. And finally, and probably most importantly, our results are a warning to regulators. Ill-advised, ill-designed board regulations can genuinely harm firms, lower their performance, and lower their value. 사공이 몇 명이면 적당할까요? 너무 많은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적은 것도 문제겠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도 순조롭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든든한 컨트롤 타워. 이것은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서정의 경제 펀치, 권성이가 인사드렸습니다.